안녕하세요. 와인 이야기를 해설하고 와인 시음을 제안하는 와인 탐탐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 소개한 포도주용 포도 비티스 비니페라에 대하여 어떤 지역에서 어떤 포도종을 사용하는지, 그래서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동안에 몇 편의 동영상에서 느끼셨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기회 되는 대로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 세상에 레드 와인의 양이 절대적으로 많죠. 화이트 와인보다. 그래서 그 레드 와인을 만드는 포도에 대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와인으로 만들어지는 포도종은 역시 까바네 소비뇽이라는 까만 포도입니다. 이 포도는 그 껍질이 좀 두껍고 탄닌 함량이 좀 높고 아주 색깔도 아주 진한 보라색으로 와인의 전형을 나타내는 포도종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까바네 소비뇽은 거의 뭐 글로벌화된 포도로서 전 세계에서 골고루 재배되며 와인으로 만들어집니다. 그러니까 이 까베르네 소비뇽을 그 도외시하는 와인 지역은 없죠. 그래서 이 가장 많은데 이제 지금 발음하기도 쉽지가 않죠. 까베르네 소비뇽인데 이게 길으니까 한국의 와인 딜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일단 까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또한 외국에서도 이 까베르네 소비뇽이 길으니까 어떤 그 딜러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캡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. 다 같은 말이며 그걸 좀 알아들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이제 메를로라고 하는 포도인데 이것도 뭐 전 세계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그 포도종이지만은 주로 보르도 지역에서 많이 재배가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피노누아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주로 볼고니에 지방에서 아주 아끼는 포도종입니다. 아낀다고 하는 말은 뭐 그 지역에서는 이 피노누아가 아주 절대적으로 그 선호되는 그런 포도종이죠. 껍질이 얇고 섬세하고 또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 어떻게 보면 여성적이라고도 볼 수 있죠. 그래서 이 까베르네 소비뇽, 메를로, 피노누아 이 세 가지 종류의 그 포도가 그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포도종이 되겠습니다. 특히 이 세 종류의 포도종의 발효액은 아주 적당한 비율로 블렌딩해서 그 말은 섞어서 보르도 지역의 주 포도종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. 이 섞는다는 현상은 보르도가 특히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포도주 그러니까 와인의 특성을 포도가 가지는 특성에 따라서 좀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서 이게 섞어서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. 자, 포도종 얘기가 나왔으니까 기왕에 말씀을 마저 드리면은 일단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와인평에서 읽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정보가 뭐라고 그랬죠? 알코올 농도입니다. 5%에서부터 15%까지 아주 다양한 그 알코올 농도가 있는데 이걸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확인해야 될 것은 포도종 이름이죠. 왜냐하면 이것이 두 번째로 그 포도주 와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아주 좋은 수단이니까 이 포도종 이름은 그 어느 경우에라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뭐 이를테면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든지 메를로라든지 그런데 아주 특이하게도 와인의 종주국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에 어떤 와인들은 포도적인 이름이 안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아주 특이하죠. 그것도 뭐 싸구려 와인이 아니고 등급 와인이 포도 이름이 안 써 있습니다.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 경우에는 두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죠. 첫 번째는 등급 와인의 경우 여러 포도종이 블렌딩된 경우
그러니까 섞여 있는 경우 그 세 가지 네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를 대표로 하기가 어려워서 뭐 어려울 거예요. 없지만은 뭐 굳이 그렇게 안 해서 그 좋겠다 싶어서 표시를 안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이런 정보는 뭐 어디서 얻느냐? 그거는 와인 잡지라든지 또 와인북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소개시켜드렸죠. 그 와인북을 뒤적거려 보면은 세상의 모든 포도주가 와인이 그 포도종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정보를 거기서 찾으면 될 것이고, 또한 굳이 그렇게 안 하더라도 프랑스 와인에 어느 정도 익숙한 사람들은 보르도 와인은 대개 어떠한 포도가 다 섞여 있다, 그런 것을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. 또 한 번 포도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아예 좀 저렴한 와인이어서 포도종을 그 언급을 안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족보 없는 와인이라는 거죠. 그 족보 없는 이유는 뭐 워낙 싸게 만들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여러 가지 와인을 섞어서 그 비율도 뭐 그렇게 특이하게 그 명시하지 않고 섞은 와인들이 바로 족보 없는 와인들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좀 전에 얘기한 세 종류의 그 포도 이외에 스페인 쪽으로 가면 템프라니오라고 하는 스페인 지역에서 많이 재배되는 그 포도가 있죠.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포도종 이름 대신 다른 대명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 대표적인 예가 이탈리아의 산시오베세라고 하는 포도종. 이 산시오베세는 토스카나 지역의 대표 포도입니다. 그런데 이 산시오베세라는 단어는 이 와인병에서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. 이 이탈리아 사람들, 특히 토스카나 사람들은 이 산시오베세 포도를 아주 즐겨 먹는데, 이 옆에 보죠. 이 말통 이게 뭐 1갤론 또는 5리터짜리 그 와인병인데, 이게 특이한 모양의 그 와인병에다 담아서 먹죠. 이 와인이 대표적으로 산시오베세 포도를 가지고 만든 끼앙띠라고 합니다. 끼앙띠 아시겠어요? 끼앙띠는 뭐냐면 토스카나 지역의 그 아주 조그만 도시 이름입니다. 도시 이름인데 원래 이 산시오베세가 이 지역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여서 넓게 퍼진 그런 포도종입니다. 그래서 끼앙띠 하면은 산시오베세라는 포도로 와인을 만든다. 그래서 산시오베세라는 말보다 끼앙띠라는 말을 더 선호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끼앙띠 하면은 산시오베세라는 단어가 연상이 되는 그 대표 와인이 되겠습니다. 끼앙띠 와인, 그런 것은 그 토스카나 지역에 가면 누구나 다 알아먹는, 누구나 다 마시는 그런 그 와인이 되겠습니다. 예, 특히 이 끼앙띠 와인을 담아서 마시는 그 이를테면 뭐 5리터짜리 병을 뭐라 그러냐면 피아스코 버틀이라고 합니다. 피아스코 버틀. 그래서 이 밑에는 뭐 물론 유리병을 그 갈대 잎으로 잘 싸서 이렇게 들고 마시는 그런 포도주가 되겠습니다. 다음으로 또 언급할 만한 포도종이 뭐냐면 프랑스의 쉬라라고 하는 포도종이 있습니다. 이 쉬라는 프랑스에서 그 여러 군데서 이제 재배되고 까베르네 소비뇽하고 견주어서 아주 대표적인 아주 강한 와인으로 만들어지는 포도종인데, 이 프랑스에서 SYRAH라고 부르던 포도종이 이게 오스트리아로 넘어가면서 스펠링이 바뀌었습니다. 그럼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그 연유는 제가 확실히 찾아보지 못했습니다만, 어쨌든 오스트레일리아에 가면은 시라즈를 시라즈라고 부릅니다. 그러나 이제 결국 같은 포도종입니다. 또 다르게 언급할 것은 뭐냐면 이 찐판델이라고 하는 포도종이 있는데,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까만 포도예요. 아주 진한 색깔의 포도인데
이것이 미국에서는 찐판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. 그러나 유럽에서는 아직도 이제 이 포도가 재배가 되는데, 유럽에서는 원래 프리미티보라고 하는 포도종이었어요. 지금도 그렇지만은, 지금도 유럽에서는 많이 이 이름으로 재배되고 와인이 만들어집니다. 왜 그럼 이렇게 이름을 바꿨느냐? 이게 어느 순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이 포도를 가지고 이런 와인이 색깔이 보통 레드 와인하고는 다르죠. 분홍색 와인, 이런 색깔의 와인을 로제 와인이라고 합니다. 로즈 혹은 로제 와인이라고 부르죠. 왜 그러면 이런 색깔이 나왔느냐? 이거는 나중에 또 제법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까만 포도를 가지고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방법으로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을 그 레드 와인도 아니고 화이트 와인도 아닌 로제 와인이라고 칭하는 특별한 별종의 와인입니다. 그에 관해서는 제법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또한 아까 이탈리아의 와인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탈리아의 피에몬테 지역, 이게 어디냐면 그 밀라노 근처에 북부 독일의 그 동네에서 나오는 그 와인은 네비올로라고 하는 포도종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. 또한 말백이라고 하는 또한 강한 특성의 포도는 스페인하고 아르헨티나에서 그 주로 재배되지만은, 사실 이런 조합들이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. 그러니까 네비올로도 딴 데서도 재배가 되고, 그러나 대부분 이태리에서 많이 재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, 자, 이제는 이제 화이트 와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. 화이트 와인의 그 대표적인 포도종은 리슬링이라고 하죠. 리슬링. 이 리슬링이라고 하는 포도종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, 그러니까 1920년대에 독일의 노베르트 웨버 신부라는 분이 한국에 선교차 오면서 그 리슬링 포도를 가지고 와서 해화동 인근의 포도밭에서 경작을 했다는 기록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이 리슬링 포도는 독일의 모셀강, 여기 이제 그 그림이 있죠. 모셀 지역의 그 강 양편, 이게 남쪽이고 북쪽인데, 남쪽 기슭, 북쪽 기슭의 양변에 전부 다 이 경사진 지역에 그 주로 많이 재배되는 포도종입니다. 그래서 그 리슬링 포도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그 리슬링으로 만든 포도주가 벌써 70년대, 그때도 그 마주항에서 많이 그 출시가 됐었죠. 지금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. 지금은 또 그 농업 환경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한국에서 리슬링으로 만든 포도주보다는 독일에서 만들어서 역수입해오는 그런 리슬링 포도주를 우리가 시장에 찾을 수가 있습니다. 또한 그 화이트 와인의 대표 주자 두 가지가 샤도네이라고 하는 것과 소비뇽 블랑, 이런 것이 있습니다. 이 둘 다 프랑스에서도 많이 재배되고, 샤도네이는 주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많이, 소비뇽 블랑이라고 하는 것은 뉴질랜드에서 많이 재배되는 그런 포도종입니다. 그 다음에 또 그 게버츠트라미너라고 하는 좀 이름 부르기 어려운 이 독일 말이라 가지고, 그것이 이제 그 독일하고 프랑스의 접경 지역인 프랑스 알사스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포도종이 있고, 또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스카토 와인이라고 하는 화이트 와인 전용의 그 포도종이 있습니다. 이태리에서 많이 재배되죠. 자, 오늘의 시험 와인은 그 말씀드린 대로 리슬링 포도주와 까베네 소비뇽
레드 와인을 두 가지를 비교해봤으니까 포도종에 따른 것을 이제 비교해 보자는 것이죠. 물론 완전히 화이트 와인하고 아주 진한 레드 와인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뭐 물론 좀 익숙한 분들은 뭐 그렇게 적절한 비교가 아니다 싶지만은 와인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화이트 와인의 특성과 레드 와인의 특성을 단번에 맨 첫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. 그에 어울리는 안주로서도 이를테면 화이트 와인에 대해서는 여기 그 스트링 치즈가 있어요. 스트링 치즈는 치즈 중에 기름기가 비교적 적은 그런 치즈가 되겠죠. 그 다음에 이제 까망베르 치즈라고 하는 것은 그 숙성이 오래된 그런 것이라서 아주 기름기가 풍부한 그런 치즈가 됩니다. 그래서 이것은 레드 와인에 적합한 치즈가 됩니다. 이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해서 아주 강한 리슬링 또한 강한 화이트 와인의 특성을 한번 여러분께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뭐 이 포도종의 지역적 특성과 각 지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